가족이라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 진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피보다 깊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뜻밖의 구원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와 정순이가 있는 자리에서 울분을 터뜨렸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동안 엄마 아빠가 지은호한테 쓴 돈, 지은호가 누렸던 혜택들 다 내가 빼앗긴 거라고 생각해. 그는 지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아빠가 내 키우느라 쓴 돈 나한테 갚아. 당장 2천만 원부터 줘. 이에 지강호는 스스로를 나는 혈연주의자야라고 선언했고, 정순이는 참다 못해 내 누나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은호는 지강호에게 담담히 말했다. 이번 2천만 원으로 뭘 할 건데? 그러자 지강호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알 필요 없어. 그러자 지은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경고했다.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한테 내 돈 안 줄 거니까. 너한테 빌려준 2천만 원, 아니 2,400만 원 아직 10원도 안 갚았잖아. 지강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쏘아붙였다. 그 돈 안 주면 넌 이 집에서 못 살아. 이에 지은호는 맞섰다. 너한테 내 돈 1원도 안 줄 거고 지난번에 빌려준 돈 갚고 가게 끝날 때까지 엄마 장사 도와라. 지강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청을 높였다. 어이가 없네. 너는 대체 어디 핏줄이길래 이렇게 뻔뻔하냐? 그러자 지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강호의 뺨을 때렸다. 정순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간절히 말했다. 나야, 지은호야. 난 애랑 한 집에서 못 살아. 그러니까 선택해. 이어 정순이는 지은호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야, 내 딸, 내 누나라고. 그러자 지강호는 냉소적으로 대꾸했다. 알았어. 지은호랑 둘이 잘 살아봐. 지강호는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와 허탈감으로 무겁게 울려 퍼졌다. 정순이는 아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은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그녀는 그날 밤 몰래 지강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호야 어디야? 밥은 먹었니? 돈은 없으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그 목소리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은호가 우연히 듣게 된다. 은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아직도 강호랑 몰래 연락하세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호는 배신감에 집에 있을 수 없어 가방을 챙겨 카페로 향했다. 늦은 밤, 불 꺼진 카페 구석에서 은호는 혼자 잠을 청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있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점점 부서져가고 있다는 현실이 은호를 짓눌렀다. 늦은 밤, 은호는 카페를 나와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음이 무너져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동네 깡패 몇 명이 다가왔다. 야, 이 시간에 혼자 있네. 지갑에 뭐 있냐? 돈 좀 내놔라. 은호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들이 길을 막으며 위협했다. 어디 가려고? 잠깐이면 돼. 돈만 내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가방을 움켜쥔 은호.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저 돈 없어요. 그냥 놔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그만하지 못해? 깡패들이 돌아보니 지나가던 상철이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매섭고 단단했다. 무슨 상관인데? 지나가라 아저씨. 깡패 중 하나가 비웃었지만 상철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아버지다. 지금 당장 꺼져. 짧은 침묵. 상철의 기세에 눌린 깡패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투덜거리며 물러났다. 재수없네. 가자. 그들이 떠나자 은호는 무너진 듯 벤치에 주저앉았다. 상철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상철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벤치 옆에 앉으며 담담히 말했다. 세상은 혼자 버티기엔 너무 거칠어요. 앞으로 조심해요. 그 순간 은호의 마음속에 상철의 존재가 깊이 새겨졌다. 지역은 가족 문제로 지쳐있는 은호에게 다가가
공사 마무리를 핑계 삼아 식사를 제안했다. 첫 공사 끝났으니까 우리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하지만 은호는 시큰둥하게 반응하며 고개를 저었다. 지혁은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공사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지은호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돼. 은호는 차갑게 받아쳤다. 그럼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자 지혁은 다시 한번 권했다. 점심 한 끼 같이 하자는 거야. 그냥 밥이야. 그러나 은호는 단호했다. 싫어요. 괜히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후 은호는 약속했던 1,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반응에 지혁은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뭐야, 설마 내가 돈 떼먹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이가 없네. 은호는 곧바로 되물었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지혁은 정식 투자 계약으로 마련한 거라며 자신 있게 답했고 은호는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면서도 일부를 돌려주려 했다. 저는 코디네이터 일만 했으니까 이만큼만 받을게요. 그 말을 들은 지혁은 기분이 상했다. 내가 특별히 널 불러서 계약까지 했는데 왜 그래? 설마 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는 은호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넌 그게 문제야. 또 자존심 때문이지. 지금 상황에 내가 왜 받아야 할 돈을 거절해? 더 받아야 해도 모자랄 판에. 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다. 왜 자꾸 잔소리해요? 왜 저한테 지적만 하냐고요? 그러자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심을 드러냈다. 은호야, 나한테 넌 그냥 지은호야. 복학하고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날 싫어하든 미워하든 난 그렇게 못하겠어. 무대는 2025선이 투자 미덥 행사장이었고 수십 명의 투자자와 심사위원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한 지혁은 객석에 앉아 있는 박성재를 발견하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흐트러짐 없이 자기소개와 사업 설명을 이어갔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를 깔끔히 마쳤다. 심사가 끝난 직후 박성재가 직접 질문을 던졌다. 이 아이템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에 지혁은 담담히 답했다.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시공 과정에서 연결 문제를 겪은 한 신혼부부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이든 취향이든 자기 방식대로 집을 꾸미고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걸요.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공감했다. 행사가 끝나고 발표장을 나서는 지혁을 성재가 따라 나왔다. 놀랐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는 이내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내가 투자할게. 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성재야. 나 이미 더블S 스타트업에서 투자받았어. 그리고 말했잖아. 다른 사람 도움은 안 받겠다고. 단호한 그의 목소리에 성재는 답답하다는 듯 반문했다. 그럼 오늘 왜 여기 나온 거야? 이미 투자 확정됐으면서. 그러나 지혁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마음만 받을게라는 그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결국 성재는 두 손을 들어올리며 물러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감정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엄마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소년 그러나 그 진실은 충격적인 음모였습니다. 성재가 어린 시절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석과 친모의 이혼. 사람들은 성재 어머니가 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린 성재에게 이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죠. 엄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 믿음은 성재의 마음을 차갑게 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그녀는 은밀하게 움직이며 성재의 친모를 파멸시켰습니다. 고성희는 증거를 조작하고 소문을 흘리며 성재의 친모를 바람난 여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귀에는 매일같이 독처럼 스며드는 말들이 들어왔죠. 저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와 성재를 두고도 아무렇지 않아. 결국 박진석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차가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공백을 파고든 사람,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위로하는 듯 다가왔지만 속내는 치밀한 계산이었죠.
그리고 결국 박진석의 아내 자리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결혼 후 고성희는 표면적으로는 성재에게 다정했습니다. 성재야,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언제나 경계의 눈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재가 아버지에게 더 가까워질까, 혹은 과거의 진실을 알아차릴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성재는 차갑고 날 선 기운을 늘 느끼며 자랐습니다. 겉으론 사랑을 주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엔 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린 성재의 마음에는 엄마를 버린 여인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동시에 새엄마 고성희에 대한 불신도 커져갔습니다. 성인이 된 성재는 어느 날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고성희와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던 순간 그 여자가 먼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잖아. 하지만 곧 이어진 고성희의 표정 속에는 묘한 불안과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꾸며낸 함정일까?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가 모든 걸 계획한 건 아닌지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의 성재는 차갑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뿌리는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엄마를 잃었다는 배신감, 고성희의 의도적인 사랑과 경계 속에서 자라난 불안감.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친모를 바람난 여자로 몰아붙인 장본인이 고성희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 성재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내야 한다. 내 과거, 내 엄마, 그리고 고성희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이 결심은 앞으로 성재와 은호, 지역 고성희에 얽힌 운명을 거대한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강호의 분노, 은호의 배신감, 그리고 상철의 등장. 이제 인물들의 운명은 더욱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화려한 날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